안녕하십니까. 주식대장 홍초보 선생입니다. 어제 공부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1월 한 달과 그동안의 상황을 분석을 해보고 2월 달 구정을 낀 한 주를 제외하고 나면 구정 전 2월 옵션 만기일까지 전략이 되겠죠. 일단은 그 이후로 연휴가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한번 해보고 2월 달의 흐름, 지금 현재 세계 정세 속에 흘러가는 흐름, 그리고 그동안 가열차게 달려왔던 우리나라 시장들의 수급, 이런 부분들을 예측을 한다기보다 지금 흐름을 이어서 분석하고 미리 한번 점검해보는 영상을 찍어 두겠습니다. 참고를 해두시고, 심리적으로 주식은 심리니까 심리가 흔들리면 상당히 위축됩니다. 특히나 1월에 급격한 상승이 또 그동안 3년, 4년 동안에 힘들었던 분들에게 희망을 주었기 때문에 거의 우리님들도 마찬가지일 거고, 다른 개인 투자자들도 거의 본인들의 계좌 시드 회복을 거의 다 앞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분간 조정이 저는 올 것이라고, 우리가 볼 자리를 다 봤으니까. 어차피 지난주는 29일 변곡을 기준으로 이번 산 지리산 정상을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최대치가 나온다고 보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 조정 구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이 방송은 저희들이 공부를 오랫동안 하면서 공부용 영상으로 글로만 하다가 영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참고만 하시고, 또 참고를 해서 본인에게 맞는 스타일이 있다면 잘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주식대장 왕초보 선생입니다. 자, 시장은 변곡이 발생을 할 것입니다. 저희들이 29일을 변곡으로 봤기 때문에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나스닥을 봐도 핀비즈맵이고, 자, 이게 나스닥 차트인데 제가 그랬죠. 요 23,611이 아무렇지도 않게 보지만 제 차트상으로는 삼각수렴의 중심값이고, 요즘 트렌드는 꼬리로 들어 올린다고 한들 다시 꼬리를 메우는 패턴이죠. 여기까지 다시 다 메웠다가 그 다음에 방향을 모색을 한다는 소리. 왜 그러냐? 미국도 많은 것이 지금 바뀌고 있고, 트란스가 계속 관세를 가지고 지 분리할 때마다 관세를 꺼내 드는다는 점. 두 번째, 베네수엘라 사건 이후로 지가 그동안 공언했던 러우 전쟁 이런 거 진행이 잘 안 되고, 중국과의 관계 이런 부분들도 개선이 안 되니까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 지 입장에서는 또 다른 이슈를 자꾸 만들고, 그게 지금 이란은 만만한 나라가 아니에요. 베네수엘라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또 카드를 꺼내면서 다른 쪽에 시끄러움을 무마를 하기 위해서 이용하고, 그 다음에 연준 의장이 이제 다음 지명을 했는데 워시는 우리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그 만만한 콜팡 이사이기도 합니다. 원래 금수저이고 어떤 정책을 펼칠지 모르는 불확실성. 파월이 어제 기자회견에서 질문에서도 선출직 공무원들에 휘둘리지 말라고 할 정도로 지금 현재의 연준의 흐름, 금리 인하는 그럼 결국에는 파월이 물러나는 5월까지는 없다고 봤을 때 기대를 할 수 있는 성장주라는 게 빅테크 기업들도 있겠지만, 러셀 같은, 지금 보시면 알지만 여기 갑자기 반도체 다 죽잖아요. 반도체 장비주 다 죽고, 반도체 관련돼 다 죽었어요. 여기 소프트웨어 다 죽었죠. 다 죽을 수밖에. 왜냐하면 금도 폭락을 하죠. 은도 온 방송에 금은 뜨들어 볼 때 알아봤습니다.
모두가 한 곳을 보면 결국에 박살이 난다는 게 정상적인 원리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두가 보세요. 금 하루 만에 8%, 원 하루 만에 26%. 물론 올라는 오겠습니다만은 올라오겠죠. 또 계속 갈등이 되는데 모두가 좋다 할 때 조심을 하지 않으면 결국에 고점에서 산다. 이게 단기 고점에서.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고점에서 주식을 사는 버릇을 하시면 저희들이 다 마찬가지잖아요. 코스닥도 저희들이 1174 보자했고 단기 고점이고 그러면 제가 그동안에 또 분석을 해놓은 거를 가지고 제가 나름대로 또 따로 일기 말고 매월 이제 과도기를 겪을 때마다 변곡을 크게 겪을 때마다 이제 노트에 기록을 해놓은 게 있는데요. 그걸 가지고 오늘 얘기를 잠시 해보겠습니다. 2020년 1월 분석이랑 2월 3월 향후 투자 방향이라고 제목을 그렸지만 1월 코스피는 말 그대로 AI 인공지능 시대를 맞았고 그래서 거기 관련된 반도체 그 반도체에 관련돼서 전력, 인프라, 원전, 그 다음에 베네수엘라 사건으로 저희들이 올 것이라 했던 조선 방산, 이게 다 합하면 반도체랑 조선 방산, 원전, 우리가 말하는 조방원 전전, 뭐 하라, 화장품하고 라면은 제외하고 그냥 올라올 것이라 했는데, 그리고 정보 지수 5천 시대에 맞춰서 그러다 보니까 지주사라든지 특히 하나그룹주랑 SK그룹주가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하나, SK, 두산, 여기에 SK스퀘어, 그죠? 그리고 삼성그룹이 많이 올라오니까 물산하고, 그 다음에 반도체 하다 보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거기 관련된 삼성전기, 뭐, 이런 식의 노텍, 이런 식으로 많이 올라와 들어왔었죠. 그러나, 제가 적어놨는데, 과하게 주도안전도 잊지 말아야 우리가 그랬죠.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영역이고, 지금 내가 그동안에 아직까지 경험이 없어서 스스로 못 움직이는데 굳이 내가 지금 엇박을 타면 안 된다라고 한 게 어차피 1월 실적 발표까지는 지금 가는 게 간다. 할 거 없으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트레이딩 하면서 시장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은 매일 할 수 있다고 하면서 따라가라. 그리고 로봇 시대에 개화가 할 것이니까 현대차 저희들이 공부하면서 작은 주식들은 종류가 너무 많으니까 그걸 어떻게 다 설명을 하고 공부를 할 것인가. 아직까지 본인 종목들도 다 모르면서 그래서 주도했던 게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하고 현대차 로봇 관련해서는 현대차 그리고 현기차랑 현대오토에버, 현대모비스 그리고 또 우리 님들이 가지고 있던 부품단에서는 위하고 만도는 올라올 것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그런 부분들이 잘 진행이 되어서 실제로 수혜를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그걸 뭐 돈이 없어서 못하는 분들도 계시고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1월까지 지난해부터 끌고 오지 않았나. 그래서 수익을 보신 분들도 있고 또 아직까지 두렵고 못해서 줄여서 하는 것들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나쁘거나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주식이라는 게 그리고 또 스스로 해야 되거든요. 남이 하란다고 하는 그거는 그때의 임경빈이지. 그걸 스스로 조금씩 시간을 주면 그걸 인지하고 조금씩 해보고 되네. 저 인간 말대로 하니까 되네. 그렇게 해서 조금씩 하면서 자신감을 찾고 회복도 하고 수익도 나고 그런 게 이제 쌓이면서 그게 경험이 되고 제가 항상 강조하는 말 주식의 전문가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주식판에서 내 스스로 살 길을 도모하고 나만의 투자 방식을 찾고 나만의 철칙을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 주식이지. 그러려면은 자꾸 본인이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들이 함께 공부도 하고 응원도 하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 과정에서 진짜 어려웠던 분 계시잖아요. 80% 이상 손실이 났는데도 과감하게 전혀 가능성이 없는 것을
밀었다고, 포토를 스스로 밀었다고 했잖아요. 그 엄청난 용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손실 금액을 딱 기록을 해두고, 지금부터는, 아, 내가 그동안에 투자를 잘못했구나. 급등주 따라다니거나, 조그만 주식을 가지고 빠른 수익을 기대만 하고 있었구나. 아, 이게 주식을 이제 좀 몇 년 해보니까 아니구나. 그렇다면 대형 우량주라는 것을 포트에 기본적으로 담고, 또는 섹터 대장주라는 것을 항상 먼저 담고 난 다음에 주변주를 하라는 저 왕초보 인간이, 저 인간의 말이 맞구나. 그럼 난 잘 모르겠으면 대장주만 하고, 그리고 내가 이 세 종목도 컨트롤을 못하는 내가, 그럼 난 다음부터는 그냥 대장주 한 종목만 해야겠다. 뭐 한 종목만 솔직히 말해서 뭐 돈을 계속 벌고 있는데, 한 종목을 예를 들어서 잘못을 샀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내가 8만 원에 옛날에 샀는데, 저거 저 인간이 가르쳐준 저점 잡이가 그래 매달 뭐 월급 탈 때마다 사고 뭐 이렇게 했더니 단가가 한 6만 원 내려와 있었는데 뭐 8만 원 넘어가고, 지금 지나서 뭐 10몇만 원 하지, 그때 당시에 8만 원 정도 팔았어도 수익이 나고, 이런 식으로 앞으로는, 아, 주식이라는 게 장기적으로 보고 가야 하고, 업황도 봐야 하고, 사이클도 봐야 하니까, 작은 주식을 가지고 내가 지금 단기적으로 할 때는 진짜 말 그대로 단기적으로 해야 되는구나. 그런 것들을 하나씩 알아갔으면 좋겠고, 그걸 실천할 수 있을 때 성장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시세가 좋았던 섹터가 그렇잖아요. 반도체. 반도체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기, 한미반도체하고 그 위에 그 많은 장비주들, 기판주들, 부품 장비 다 올라왔잖아요. 이 뒤에 거 너무 많으니까 제가 실제로 저는 언급을 이번 사이클이 끝날 때까지 반도체에 관련해서는 저는 요 두 개만 얘기한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제가 직접 투자를 했었으니까. 그리고 여기는 한미반도체는 그때 어느 분 우리 공부방에 한번 힘들어서 해가지고 이거랑 함나비전이랑 롱숏으로 가니까 요게 가면 저게 안 가고 하면서 잘 병하면 된다 했다 공부를 같이 했던 것이고, 저는 이제 신규로 하실 분들은 이번 사이클, 이번에 이제 눌림이 좀 나올 거예요. 제법 좀 이따 나중에 차트도 보고 하겠지만, 종목은 이 이야기가 얼마나 길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걸 찍고 다음에 차트를 찍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하나로 다 될지 시간 상하고, 저는 이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다시 강조하지만, 신규자들은 얘들만 조정시 매수가 아니고, 자기 영양가 시장을 보는 사람과 못 보는 사람, 보는 사람은 시장을 보면서 언제든지 사면 되니까 그 문제가 안 되지만, 없는 사람들은 이평선, 정확하게 이평선에 붙을 때마다 5일선 붙일 때 사고, 11선 붙일 때 사고, 결국에는 그래도 조정이 더 깊으면 21선을 중심으로, 이거 21선을 깨지는 않을 종목이 이 두 개들이잖아요. 나중에 사이클이 꺾일 때 21선을 깰 것이니까 그때는 안 하면 됩니다. 하면 안 돼요.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이제 21선 안에서의 조정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수익을 보는 전략이, 다른 거는 저는 모릅니다. 그 다음, 이 반도체 인공지능이 살아있으니까 전력 인프라 관련해서 많죠. 원전은 제가 그러잖아요. 두산 에너빌리티랑 BHI만 하라. 그리고 한국전력은 5만원대 올라갔으면 눌릴 때 줄였다가 다시 채우고 가고, 이제 6만원대에서 또 눌렸다가 다시 채우고 가고, 7만원대 눌렸다,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저는 그 앞으로 향후 더 이상은 모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산 에너빌리티하고 원전은 보유자들의 영역입니다. 신규로 한다는 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인공지능에 관련해서 뭐 전력이 어떻고 뭐 어떻고 다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저는 그냥 삼성전자, 하이닉스 하세요. 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영역이에요. 현대일렉트릭 100만 원에 육박하는데 그 전력 전선 해야죠. 하는데 도란스가 저게 지금 어떤 식으로 갈지, 진짜 인공지능이 계속 간다고 저는 지금 거품이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분명히 쪽제비가 상장할 때까지는 갈 건데, 쪽제비가 요새 조용하죠. 동거하러 다닐 텐데 좀 잘 안 됩니다. 내가 볼 때 계속적으로. 그러고 미국에 투자를 계속 하겠다는 신망도 요즘은 저 도란스가 있는 한 신뢰도를 자꾸 잃어가기 때문에 말을 저렇게 바꾸는데, 분명히 저는 이런 거 다 할 것 같으면 보유자들 말고 신규로 하실 분들은 인공지능에 관련돼서는 얘만 하세요. 얘만, 이 두 개. 다시 강조하지만 이건 다 보유자 영역입니다. 여기에 신규로 가서 아, 얘 전력이 좋다, 그런 거는 논리일 뿐이에요. 논리.
제가 공부가 한 개도 안 돼 있어. 본인들이 공부가 한 개도 안 돼 있는데 이걸 신규로 다시 한다? 아닙니다. 어려워요. 보기보다. 어려워요. 에너지 산업이라는 게 변수가 너무 많고 선물 시장이 지금 원자재 선물 시장 제가 어제 공부 시간에도 엄청나게 흔들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안 돼요. 저는 다시 강조하지만 신규로 하실 때는 이 좋았던 섹터에서 나도 한번 해보겠다면 여기밖에 없습니다. 여기만 하세요. 이런 거는 다 보유자들이에요. 맨날 나와서 그런 얘기들 하죠. 뭐가 뜨니까 전력이 좋다, 전선이 좋다. 그 시세에 다 반영하고 있는 거고요. 캐펙스 자체가 지금 현재 이상을 만들 수 없어요. 현대일렉트릭이나 LS엘렉이나 뭐 정설, 캐펙스 정설 기대감이지 실제로 그만큼 못 만듭니다. 아직은 캐펙스 정설 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그냥 저런 게 저렇게 좋아지는구나. 그냥 보유자들이죠. 제가 그러잖아요. 전기는 산일전기 해도 된다 했잖아. 그러나 이제는 보유자 영역입니다. 저는 AI 인공지능에 관련돼서 향후 이 5천 시대에서는 조정 받겠죠. 4천 저희들이 나중에 보겠지만 4,789 라인 있지 않습니까? 4,800 라인 거기까지 조정 받을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어떤 트리거가 생겨도 그 정도 조정을 안 받으면요. 지금까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자금 운영을 하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그렇게 만듭니다. 걔들이. 만들고 또 그렇게 조정을 받아야 다음이 있는 것이고 조정 없이 주가가 계속 갈 수는 없어요. 그 조정에 얘 둘만 하세요. 얘 둘만 이용해서 저는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주식을 잘 모르면 이제 그랬죠. 많은 걸 할 필요 이런 거 다 할 필요 없습니다. 얘들이 안 가면 얘들도 안 가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맞잖아요. 아닙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꺾이고 인공지능이 꺾였는데 전력인프라하고 전선이고 전기가 뭐 필요해요. 안 그렇습니까? 논리를 간단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만 보세요. 그 다음 피지컬 AI 해가 자율주행 해가지고 뭐 오만 로봇이 막 10배 20배 지금 나 있습니다. 쳐다보시면 안 돼요. 안 좋다는 게 아니고 가진 사람들만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란 말이냐. 현대차, 기아, 현대오토, 제가 그러잖아요. 여기 난 위하고 만드는 우리 공부하면 그 사람들 걱정하지 말고 올라올 것이다. 그냥 올라오나? 이번 올라왔을 때 고점에서는 얘가 꺾이면 바로 파는 거예요, 얘들은. 대장이 꺾이면 얘들은 지금 없어야 됩니다. 다 그분들. 제게 질문하시고 우리 공부방 질문하신 분들은 지금 현대 위아랑 현재 만도가 하나도 있으면 안 돼요. 이 원칙이에요, 원칙. 주식에 뭐 원칙이 어디 있냐고 말을 하시겠지만 지켜야 할 거는 지켜야만이 나중에 후회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로봇에 관련돼서 나는 해보고 싶은데 다른 로봇이 너무 많이 올라가 뭐 퍼가 2,000배라는데 저걸 어떻게 사느냐. 맞습니다. 안 사는 게 맞습니다. 하지 마세요. 지금 없으면 기다리세요. 기다리면 현대차 자리가 다시 나올 거예요. 그때 현대차 하세요. 자리 나옵니다. 현대차는 언제까지 투자를 하면 되느냐면 피지컬 AI를 붙였지만 결국에는 수소차 상용화 될 때까지 하시면 됩니다. 수소차 상용화 할 때까지 현대차 투자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미국이나 이런 데 공장을 나중에 다 짓고 나면요. 생산성이 엄청나게 달라지는 걸 그때 나올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조선도 보유자 영역입니다. 지금 신규로 하시려면요. 트레이딩으로 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대감이 있는 캐나다 잠수함 기대감이 있는 하나오션 가지고 트레이딩을 하셔야 돼요. SH현대중공, 현대그룹주를 가지고 하시던 이 두 개를 가지고 트레이딩을 하시고 삼성중공업은 이제 수주보고 하는 것이니까 그냥 보유자 영역이에요. 삼성중공업은 장기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저주가에 사시면 수익률도 별로지만 그 중간에 흔드는 거 못 견딥니다. 조선도 그 다음에 방산우주항공도 지금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도 보유자 영역. 뭐가 좋네 한 거 제가 볼 때 전부 다 반영되어 있습니다. 90% 이상 반영되어 있으니까 여기도 뭐 세트락 A나 인텔리안테크 한번 들어가 한국항공우주 넥스웨어는 저번에 그분 설명 힘든다 때 제가 분석해 드렸고 지금은 뭐 이미 다 파셨어야 돼요. 이거 다시 40만 원대로 갔을 거예요. 나중에 보나 안 보나. 제가 그때 분석해 준 데서 다 매도를 하셨어야 합니다. 그 이미 물 타가지고 힘들었다 했는데 그래가지고 매도 안 하시면요. 다음에 가고 안 가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하나 시스템 제가 충분히 걱정하지 말고 있어야 하는 이유 설명했고 슈팅이 나왔을 거예요. 여기도 그분도 지금 하나도 없어야 돼요. 거기서 견디시고 엄청난 수익이 나셨을 텐데요. 두 분 없어야 됩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주식은. 그걸 아직도 가지고 더 간다라고 고민하고 계시면 저는 잘못됐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로봇 이슈니까 이거는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건 보유자의 영역이에요. 다른 로봇 레인보우를 필두로 레인보우는 그래도 괜찮지 않겠느냐 하지만 레인보우가 뭐가 괜찮은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레인보우라는 게 삼성에서 단지 인수했다는 것이지 거기가 뭐 현대차처럼 아트라스를 만들었어요? 그런 거 아닙니다. 그건 보유자의 영역이고 보유자의 영역입니다. 이제 다시 같은 실수하지 마세요. 제가 그랬습니다. 올해 5,500원 갈 수 있을 거나 이미 5,264를 봤어요. 눌렸다고 5,500을 가려면 4,800까지는 지수가 눌려야 돼요. 그러니까 5,500을 가야 거기서 또 700포인트. 거기서 올라갈 때 맨 마지막 피날레는 여기라고요. 여기. 반드시 기억하세요. 지금 얘들이 계속 안 갑니다. 이제 보세요. 이게 눌릴 건데요. 얘들을 잡아야 돼요. 다시. 이번 인공지능의 마지막도 인공지능으로 끝난다고 제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사고는 얘들이 치는 것이고요. 고점 잡으시면 고생을 하는 거예요. 저는 다시 강조합니다. 신규는 여기에서 무조건 여기에야 합니다. 자동차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서 기다리시고요. 한참 기다려야 됩니다. 많이 내려와야 돼요. 아직. 그렇게 하셔야지 나중에 또 똑같은 실수로 어떻게 해요? 물렸어요. 힘들어요. 이런 거 이제 하시면 우린 힘들이라면 그렇게 하시면 그 다음 정부 정책 수혜주도 눌렸다가 갑니다. 지수가 눌리면 정권주, 금융주, 지수사 다 눌립니다. 다 눌려요. 다 눌립니다. 과열 지금 모두가 할 때 슈팅이라 그랬어요. 정권주 저번에 제가 그랬죠. 저희들이 뭐였습니까? 다른 거 안 했잖아요. 하나투자증권은 바닥에서 올라올 때는 노리는 그거는 작은 것이고 미래에셋증권, 하나은행, 하나금융지수만 하기로 한 거잖아요. 그 지수사는 SK 그때 그 부분 설명을 제가 했잖아요. 그 5일선만 안 깨고 올라가면 이제 여기 올라올 슈팅 나올 때니까 그 부분들 잘 가야 수익이 잘 보라 하신 분들. 하나그룹주들 다 올라와 있는 거니까 SK스퀘어는 SK 하이닉스랑 같이 가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을 잘 계산해서 지금은 슈팅이에요. 지금 슈팅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조정이에요. 2월은 조정이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월봉사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그 다음에 바이오 정책 강화 모멘텀으로 올라왔는데 쌈바는 이제는 다 올라온 거랬어요. 오히려 삼성 에피스 홀딩스를 추적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알팅이 형제들은 지금 알테오젠의 이전 관련, 그 다음 여기는 지금 지수 상위 종목들 코스닥 레버리지 때문에 추가적으로 사는 것이지 그 모멘텀으로 지금 여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글자도 뭐 못한데 알아서 보시고. 이 오바밸류, 오바슈팅 자리입니다. 거기가 뭐 아시죠? 레버리지 설명에서 새로 들어오는 유입자금이 코스닥 150 레버리지를 계속 사니까 그 올라가는 산다고 들어온 이 자금을 가지고 증권사들이 얘 계리율이 발생하면 안 되니까 거기에 관련된 시총 상위주들을 바스켓으로 현물을 잡아서 같이 들어 올려주고 있는 것. 그래서 금융투자가 사는 걸로만 잡힌다고 수급이. 결론적으로 이 개인들이 사는 돈으로 다시 그걸 사는 거예요. 즉 개인이 사는 걸 개인이 사는 거예요. 이건 증권사는 중간에서 이 사주고 하는 이 역할만 해주고 수수료 나중에 매도하면 수수료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는 것이니까 지금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바이오는 딱 일정이 있는 거. 그 다음 바닥을 턴하고 했던 게 이제 전고체 세트가 올라왔고 피지컬 이제 그게 로봇에도 배터리가 들어간다 해서 가다가 리튬 값이 올라가면서 에코프로 그룹주, 포스코 그룹주, 엔솔 LNF 올라온 것이고요. 그러나 지금 리튬 값이 뭐 강물값 폭락한다고 제가 변동 엄청 올 거라 그랬습니다. 어제 공부할 시간에도 그랬고 올 수밖에 없어요. 당분간 많이 흔들릴 거예요. 많이 흔들립니다. 좀 전에 금값, 원값 보여줬지만 극심할 거예요. 또 가겠지. 갑니다. 막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런 구간에서는 주식하는 거 아니다 그랬습니다. 여기도 나중에 시간상 오늘 두 개로 나눠서 찍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 그러나 여기에 그 뒤로 제가 그랬죠. 저희들이 공부했던 15, 16만 원까지는
올라올 수 있어. 15만 원까지는 올라올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지금 아시죠? 좀 전에 설명한 코스닥 150 레버리지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그 다음에 유가가 도란스가 많이 잡았기 때문에 금호석유학 대안유 하시는 분들 그 밑에보다는 더 나아질 거니까 악자까지 해보시라 했고, 지금 올라와서 이제 수익이신 분들도 생겼잖아요. 축하를 드리고. 그러나 줄이셔야 됩니다. 수익일 때는 제가 그랬죠. 물탕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이승현, 내가 1,000만 원만 투자를 해가지고 2,000만 원 보려고 투자를 했는데, 이게 안 올라가고 계속 내려가 물 타고 왜 초보들은 계속 처음에 물을 타버리거든요. 막판에 타면 되는데, 그러다가 비중이 꽉 내려가 수익이 났는데 올라오니까 이제 여기서 더 가지가 아니에요. 본전만 올라왔다 생각하지만 실제로 보면 이미 평단에서 평단 수익으로 가면 내가 처음에 1,000만 원으로 100% 나서 봐야 할 1,000만 원을 이미 여기서 2,500만 원, 3,000만 원의 수익이 나고 있을 거예요. 그 70%만 줄여도 이미 내가 원래 목표했던 수익 1,000만 원보다 더 많은 수익을 3,000만 원 올라서 37, 20일 2,100만 원 확보를 한다고. 나머지 부담 없이 갖고 가다 꺾이면 그때 다 팔아버리면. 그래서 제가 물 타고 뭐 어떻게 몇 년 동안 3, 4년 지나서 물 탔으면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갔겠어요. 그럴 때 드러내라는 것은, 안 드러내면 나중에 한 번에 무너지게 돼. 그 다음 문전 관련으로 제가 항상 그런 거,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이 포크레인을 끌고 가야 된다. 그래서 얘들은 투자를 많이 했잖아요. 투자도 많이 하고 공부하고 수익도 좋은 수익들 다 많이 보셨던 종목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하시면 안 돼요. 이제는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그랬죠. 원전 이런 것 저런 것들도 보유자 영역이 신규는 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소외됐던 게 지금 그 조방원 전전 하라에서 화장품, 라면, 엔터, 그러니까 음식료, 게임 컨텐츠, 요런 내수주들이잖아요. 자, 그러면은 2월, 3월, 4월은 어떤가? 2월 달에 지금 단기적으로 실적이 나와서, 슈팅이 나왔으니까 소외됐던 섹터에는 기회가 올 수 있다. 왜? 구정 연휴 있죠? 긴 연휴, 중국 춘절 연휴 길죠? 중일 갈등에 따라서 그 여행이 어디로 오겠습니까? 한국으로 많이 올 거죠. 그 다음에 2월 말에 홍콩에 이제 본격적인 연예기획사들의 공연이 시작되죠. 3월에 국내에서 BTS가 서울과 부산에서 공연이 2번 하는 걸로 되어 있죠. 거기다가 정부에서 코스닥 부양 정책도 나오고, 그 다음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는 그게 어떻게든 선거 전까지 할 거니까 요 계속 모멘텀이 살아있죠. 그럼 이 BTS 공연이 가져올 관광객들까지 기대를 하면 지금보다는 나아지는 요 그동안 소외됐던 엔터, 화장품, 항공사, 여행, 관광객들에는 오면 결제 스테이블 코인주에 연결되고, 그죠? 그 다음에 STO 토큰 관련주들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 스테이블 코인주가 활성화될 때, 이슈가 붙을 때 같이 붙을 거잖아요. 그러면 2월은 요런 쪽에서 그동안에 우리님들이 힘들었지만 가지고 있는 거는 잘 끌고 가셔야죠. 실적 발표 나오고 흔들려도 지지할 지지라인, 물론 올라와서 내 단가가 그 정도라면 제가 그랬죠. 반 드러내라. 그러면 문제될 게 없고, 밑에서 지지하고 눌리고 다시 갈 때 조금 더 채우는 전략이면 되겠죠. 이 과정을 거치는 동안에, 거치고 나면 그러면 또 요 주도주들이 어느 정도 올라갔을 때 비중을 줄여놓으면 3월, 4월이 되면은 또 기존 주도주들이 움직일 거 아니에요. 왜? 실적이 좋으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다시 가야 되는 구간이 올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신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러니까 인공지능 관련된 인프라든 조 밸류 체인들이나 로봇 관련된 현대차들이 조정을 좀 받고 나면 다시 갈 거니까, 그동안에 힘들었던 주식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2월에 기대가면 악착같이 2월은 들고 가지고 올 3월도 4월도 갈수록 나아질 수 있으니까 들고 가야 되는 거고, 기존에 내가 돈은 있고 요것도 물려시 물린 거 놔두고 돈은 그러면 다른 거 팔아가지고 수익을 확보한 것들은 어떻게 한다? 딱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개만 보라는 겁니다. 그 두 개만 보고 천천히 다른 거는 물린 건 들고 가면 된다니까요. 그러나 저 위에 그동안에 주도했던 거를 다 하려 하지 마시고 딱 한 종목 삼성전자든 하이닉스든 골라가지고 하시면은 되지 않겠는가. 그럼 그동안 못 갔던 게 있는 거는 2월, 3월, 4월까지 기대를 하면서 홀딩을 하시고 1월 달까지 해서 이번 우리가 변곡일까지 슈팅이 나왔던 부분들은 요건 좀 읽어보세요. 천천히 올려놓을 때는 이렇게 올라가면서 시간이 더 돼가니까 그렇게 해서 하시면 일단 되지 않을까 봅니다. 그래서 조금 이 과열이 식는 동안에 급하게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또 하는 게 아니에요. 다음 영상에서 지지라인과 차트 분석을 내가 올려드릴 테니까
그걸 참고를 해서 딱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고 그 원저리 갔을 때보다 조금씩 모으거나 트레이딩을 하면서 가다 보면 좋은 자리가 나오지 않겠나 보여집니다. 일단 요거까지 1월달까지 현재까지의 분석 상황이었으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고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그렇게 노력을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